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최창윤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에 야인시대가 또 돌아왔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또 많은 분들이 종목이 특히나 더 궁금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특히나 시장이 약간 주도주들이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진단을 잘 받으시고 내일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그런 수익 극대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상담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17일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오셨나요? 네, 우리 오프닝 때 운용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주 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 시장과는 좀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5월 초부터 해서 사실상 원웨이 상승이 좀 이어져 왔다라면 지금에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 원웨이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아닐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은 어떤 것이 있냐 했을 때 다들 이제 경제방송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글로벌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시시각각 대응하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식은 주식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형태.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도 공개방송이나 여러분들께 TV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 특히나 산업재,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극대화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비중을 최소한 좀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신 상태로 리스크를 방어하는 형태가 지금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와중에는 아무래도 정책 수혜가 좀 기대되는 업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가치권환의 정책이라고 한다라면 추경이 있을 테고, 추경을 토대로 본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내수주들이라든지 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정책화된 종목들이라든지 당연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상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금융주나 지주사처럼 저PBR 종목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섹터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시장의 영향을 통해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럼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현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면 여유롭게 조정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한 호흡 정도 천천히 숨 쉬면서 한 걸음 정도 뒤에서 바라보는 때가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조금 아쉽죠.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998포인트. 맞아요. 오늘 장중에 딱 장 초반에 보면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으면은 바로 3,000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지만 3,000포인트가 안착이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오늘 좀 뒷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최고의 그런 주도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원전 관련된 그런 산업 자체가 과연 그 다음 2분기 또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에 그게 과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런 될 건지 아닌지 저는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오늘 현재 두산 에너비티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ER 수준이 120배 정도? 110배에서 120배 정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PBR이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원전주 중에서 두산 에너비티, 또 BHI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급등을 하고 또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장중에 보통 한 10% 정도 급등하면은 종가되면은 한 20% 급등하고 또 프리마켓 시장 또 넘어가면은 또 추가 급등하고
이런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 한 열흘 이상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진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막 추격 매수하거나 기존에 주도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한 달, 두 달 동안의 그런 투자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변곡점이다 보니까 우려 섞인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또 종목으로 규혈되는 게 궁금증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상담 제가 먼저 오늘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비전 51,900원에 10% 단기 중기 목표가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관련된 차트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비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 계열사로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모멘텀 중에는 가장 큰 노이즈 속에 있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레거시가 데이터가 많이 올라왔어요. 수출치만 보게 되더라도 이제 엊그제죠.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3월부터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레거시 데이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와중에 보면은 레거시는 업황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축이라면 실제 HBM 단위로는 꺾인 게 없습니다.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HBM 관련주,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 보면 SK 하이닉스랑 뛰고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 TC 본더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에 지금 12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단계의 공급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 노이즈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한미반도체와의 누가 TC 본더를 공급할 거냐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한 축이었습니다. 물론 와중에는 사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우리가 독점 공급을 했었는데 너 다른 데 줄 거야 하는 입장도 있었죠. SK 하이닉스를 향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사실 처음에 좀 뜨뜻미지근하게 했어요. 왜? 하나 것도 쓰고 싶고 한미반도체 것도 쓰고 싶으니까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비전은 핵심 하나의 계열사로서 TC본더에 있어서 경쟁하는 구도를 띠고 있었던 거죠. 원래의 구조는 박힌 돌은 한미반도체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가 이길 건데요잖아요. 이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저는 먼저 대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예요. 그렇죠? 그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좋냐면 리스크를 얼만큼 내가 가져갈 거냐. 네. 완전 하이 리스크로 해서 하이 리턴을 노려보는 전략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냐? 리스크를 줄이고, 네. 그리고 줄인 리스크 속에서 리턴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보려면 언제 악재가 나오건 언제 노이즈가 튀어나오건 하는 종목들은 같은 섹터 안에서는 좀 피해가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안에서 HBM 데이터가 제일 좋고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나비전이라는 종목도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가다가도 SK하이닉스가 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랑 좀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점권을 다시 줘야 될 것 같아 로 간다라면 일단 12대 공급한 한화비전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공급할 거에 대한 리스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있다라면 저는 결정 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투자에서 좀 지양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반도체 지금 전반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하나비전 말고도 최근에 오늘장만 보게 돼도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장 초반부터 좋았죠? 이오테크닉스. 자, 다른 차트가 나와서 잘 봅시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좋은 모습 보여줬던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네, 차트만 보더라도 훨씬 더 좋은 최근자 차트 기준으로 하나비전에 비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하나비전을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본다라면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노이즈 속에 있으면 또 다른 제3의 변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밀릴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52,000원 정도 구간에서 잘 사셨고 얘는 이제 매도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 오프닝 때도 운용령님께서 같이 설명 주셨지만
최근에 보면은 시장도 조정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거기에 피해갈 수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입장에서 제3의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섹터 안에서 좀 불안한 요소도 지니고 있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 좀 줄이면서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를 좀 요청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58,000원 레벨부터 해서 6만원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는 단기 변동폭으로 해서 줄만합니다. 기다리셨다가 매도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HK 이노엔 59,000원에 50% 정도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비중이 많이 들어가시면은 약간 리스크도 크고 또 그에 따른 그런 수익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기존에 CJ 제이제당에서 제약 사업부가 분사돼서 나왔다가 다시 한국콜마로 지금 인수가 돼가지고 뭐 의약품하고 또 화장품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팔고 있으면서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익이 내면서 추가적인 그런 바이오 그런 임상 연구라든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일단 뭐 한국콜마가 돈을 잘 버는 그런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도 뭐 계속 꾸준히 그냥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HK 이노엔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도 연간으로 봤을 때 그 2023년도도 매출액이 8,300억 원, 2024년도 8,900억 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2023년도 영업이익은 659억 원, 작년 같은 경우 882억 원, 올해도 한 1,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토피 관련된 그런 시장 쪽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6월 9일 정도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을 때요. 요때가 지금 6월 9일 날 48,750원까지 갔을 때 그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전체적으로. 지금 최고가가 52,000원이고 그게 이제 올해 작년 10월 달에 형성한 주가고 저점은 한 35,000원 정도. 이렇게 31,000원대까지 하락은 했지만은 이 주식의 그 바닥 또는 저점은 35,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요번에도 지금 5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거기에 49,000원대 딱 거기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든데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5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비중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수익이 나도 6만 원이 넘어가도 이거를 팔아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48,000원대까지 올라와도 지금 뭔가 매도를 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는 제가 봤을 때 알표젠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펩트로는 약간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같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고 HK 이노엔은 1차 목표가는 48,000원에서 5만원 거기서 뭔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48,000원에서 5만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우리기술투자 9,570원에 15% 오늘 많이 내렸는데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분은 좀 잔소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가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테마로 받는 건지 또는 우리 기술 투자가 좋은 사업의 혁신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 당연하겠지만 전자입니다. 테마가 지금 세게 붙었어요. 어떤 테마가 붙었냐? 정책에 대한 수혜 가능성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는 벤처 캐피털입니다. 그냥 투자하는 회사예요. 어디에 투자했냐? 두나무에 투자했습니다. 두나무가 왜 그러면 뭐가 좋은데 라고 볼 수 있겠죠.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업비트라고 해서 국내에서 코인 거래 1위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기술 투자가 각광받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뭐가 있냐? 실제로 지금 각광받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기술 투자의 성장성과 깊은 연관도가 있을 것이며 실적에도 나타날 것인가로 보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테마주들은요 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테마를 받고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제자리로 옵니다. 매번 그걸 반복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예요. 차트만 봐도 아시겠죠. 자, 출발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출발했어요. 많이 올라갔죠. 제자리 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또 제자리 와요. 또 출발했어요. 자, 근데 이 상승폭, 하락폭에 대해서는 그 재료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거를 측정해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승 이후에 첫 번째 나온 조정권이라든지 이게 기술 분석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당연히 손절가 잡고요. 이런 형태의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면서 하는 거래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왜 거래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자리로 다시 오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언제 사셨어요? 이거를? 여기서 샀습니다. 느껴지죠? 하락 다 하고 상승하는 꼭대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이러면 얘가 이 재료가 지속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예측을 떠나서 리스크가 너무 높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간 다음에 얘는 항상 제자리로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역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식을 추구하시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샀는데 지금이랑 차트가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로 돈을 번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맨날 똑같이 여기서 사야 돼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성과가 금방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돼서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영역의 종목들은 기술적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저가 형성됐어요. 한번 큰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나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전이 이제 9,750원 정도의 레벨인데 이거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리바운딩 반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9,500원 정도 찍히잖아요.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손실 줄이는 폭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제가 좀, 안타까운 점도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떨 때 들어가시냐? 보통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서 들어봅니다. 딱 제가 네모친 구간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항상 와이셔츠 이론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첫 단추를 위에서 잘못 꿰입니다. 순서가 안 맞았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잘 맞추려고 들어갔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이 여기서 애초에 잡혀버리면 밑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선 그어드렸잖아요. 이 밑에 레벨도 오늘 하락에 따른 리바운딩. 근데 이거 만약에 오늘 발생한 저점이 있죠.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8,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내일 그냥 장중에 이거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종가까지 이탈이 되면 그냥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료들이 남아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앞으로 정책화될 수도 있고요. 근데 테마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책이 이루어지면 이 종목이 올라갈 거래요 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잖아요. 결국 정책화가 되면 바로 주가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론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런 측면들까지 우리가 인지한다라면 지금처럼 재료를 받고 있을 때 모멘텀 받을 때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확정을 지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제가 드린 대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격을
메리트 있는 구간인지 이게 너무 높은 구간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지금 비중은 한 15%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가격은 67,000원.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3,000포인트 육박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25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해외 그런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라클, 버티보 홀딩스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대대대대대대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안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무능합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뭐 글로벌 전략회의 한다고 오늘부터 3일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스마트폰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애플하고 지금 둘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스마트폰 쪽에서 이익 나는 거 빼고 반도체 부문에서 이익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쪽도 힘들고 가전 쪽도 뭐 그렇게 크게 이익 나는 거 없고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대부분의 소부장들이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관계사들이 많이 있는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PSK를 자회사도 두고 있고 그리고 HBM 장비 중에서 니플로우 장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스컴 장비 2개 장비를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 제가 제일 작년하고 재작년 하반기하고 작년 상반기까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PSK 홀딩스였거든요. 실적 보시면은 2023년도 매출액이 947억 원인데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매출액이 2155억 원, 영업이익이 2023년도 27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885억 원. 그런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작년보다 조금 좋아질 정도의 실적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지금 8배거든요. 퍼가 8배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의 그런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업 탐방 전문인데요. PSK 홀딩스 주식 그 담당자가 아마 말단 뭐 이거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알겠지만은 약간 임원급이나 아니면은 팀장급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분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높았고 저도 뭐 전화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PSK 홀딩스 대주 지분이 얼마냐면요. 박경수의 뭐 기타 해가지고 67%나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2년 정도 PSK 홀딩스 계속 그 뭐 기업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대주주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주식 그 아예 담당자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PSK 홀딩스 일단은 전 다 고점에다 일단 매도하고 그냥 관심용에 넣어놓고 쳐다보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는 PI 한 10배 수준 정도 해서 또 주가가 봤을 때 직전 고점의 위치, 저항대 이런 거 다 봤을 적에 한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만약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올라가야 돼요. HBM 지금 3 8단도 지금 다시 9월 달에나 지금 그 퀄 테스트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진짜 뭔 놈의 전략회의를 하냐고요 지금
HBM3 8단 지금 납품도 못하는 그런 그 많은 조직에 그만한 그런 기술력에 좀 어이가 없다. 저는 뭐 삼성전자가 잘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국내 그 소부장들이 다 수익 나오고 또 이익 나오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수익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PS큐니스에서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는 좀 보유도 해보자. 그리고 조만간에 오늘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상원에서 지금 반도체 세액 공제에 관련돼 가지고 25%에서 30%를 늘린다는 그런 제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PS큐니스는 현재로 봤을 때 목표 주가 45,000원에서 5만 원 제시해 드리고 반드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 연결이 진행됐다라고 하네요. 전화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보성 파워대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랑? 4,000원대인데요. 한 20% 정도 돼요. 20% 정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원자력이 다른 것들은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소외된 것 같아서. 지수는 또 잘 가는 것 같은데 좀 소외된 종목이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거인가요? 네. 뭐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좀 끌고 가는 형태의 기준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생기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제가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보성바이오텍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전력 관련 기자재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먼저 들 생각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력 관련 기업들 대부분 변압기라든지 또 중소형 대형 가릴 거 없이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대형 변압기 위주의 상승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보성바이오텍도 움직일만 하지 않을까? 또 과거에는 원전주 움직일 때 원전 기자재에도 들어갔어요. 배전방 같은 것들. 근데 원전주도 강한데 보성바이오텍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라고는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있냐면 보성바이오텍 실적 보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전력기자재 움직이는 거랑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도 좀 같이 띄워주세요. 방송 화면에. 네, 지금 보성바이오텍 재무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죠. 움직이는 폭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화두가 되는 데이터 센터양 그리고 AI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인프라 투자와는 실제로 보성바이오텍이 진행하는 비즈니스와는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면 얘네가 실적이 좋아서 실적을 가지고 어닝을 가지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테마가 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원전주이긴 한데 또 원전 기자재 종목이긴 한데 상승할 때는 테마가 잡혀서 올라가는 형태를 띠잖아요. 비슷한 구조가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테마가 잡힌다라는 거는 잡힌 다음에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예상하는 거는 일정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어려워져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보냐면 실제로 우리가 평단이 많이 높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튀면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테마의 상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원전이 또 가장 국내 주식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랬을 때 올라가게 되면 사실 저는 얘를 크게 수익 보고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정리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처음에 문의 주신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지수가 움직일 때, 섹터가 움직일 때 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움직이고 유사한 섹터 움직일 때 거의 안 움직이는 형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실적과 연관도도 없고. 그러면 테마 잡혀서 올라갈 때 본전 탈출하셔라. 그리고 그런 정도의 가능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차트 이제 윗골이 많이 달리죠. 이런 게 이제 비슷한 수급을 받고 있다가 후발주 형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탈되는 형태가 발생되는 건데 이러다가 한 번씩 튀어요. 위로. 그럼 그럴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4,000원 와서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못 파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 보성바이오텍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먼저 잡으세요. 더 가도 내 거 아니다. 왜? 4,000원에 팔고 주도주 사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도 막 지수 5천 간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5천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도 봐야 되고. 다만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연출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에 순환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5천 가려면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지수에 영향도가 없어요. 시총 큰 애들, 업황 좋은 애들, 돈 잘 벌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쉬운 말로 이제 대형주가 많이 가야 돼요. 그럼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외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요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게 뭐 제 유튜브, 김근일 근본투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섹터는 거기 참고하시고, 보성파운텍은 본전 탈출하셔가지고 현금화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도 그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노 56,100원에 30% 정도 비중을 두셨는데요. 어제 삼성 SDS가 급등이 일어났는데, 엠노는 삼성 SDS가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기업용 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뭐 공급하는 전문 기업이고, AI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하고 있고, 삼성 SDI하고 관련돼 가지고 같이 뭐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인수한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크게 안 나고 있어요. 좀 연간으로 봤을 때 2023년도 매출액 630억 원, 작년에 795억 원 증가됐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3년도 47억 원에서 작년에 86억 원.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근데 올해는 어떠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보면은요, 작년 1분기 때 매출액이 146억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6억 원, 1분기가 영업이익 10억 나왔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76억 원. 뭐 100억이 나온다 그래도, 100억이 나온다 그래도 작년에 86억이었고, 100억이 나온다 그래도 PER이 몇 배냐면 퍼가 100배 수준이 될 거예요. 100배 수준. PBR이 7배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이면서 신정부 정책 수혜에 관련된 그런 과거에 지금 뭐 전 정권에서도 밸류 프로그램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저도 오늘 만약에 조선주 좀 하락했죠. 그리고 방산주도 좀 하락했죠. 그리고 원전주도 하락했죠. 또 저 PBI주 지수사 하락했죠. 증권주 올라가다가 밀렸죠. 오늘 미증시가 약간 하락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저는 내일 어떤 종목을 살 것 같으세요? 엠노 무슨 뭐 이렇게 작은 종목보다는 저는 내일도 하나, 지주사 하나, 그리고 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원전주 같은 경우도 뭐 두산에너비티가 비싸든 말든지 간에 밑에서 저점에 잡아가지고 트레이딩 할 거예요. 그래서 엠노 같은 종목 냉정하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진 않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진짜 따라 같이 붙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8% 올라간 거거든요. 삼성 SDS 올라가면서 어제 올라가고, 오늘도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어제 올라가는 탄력을 해가지고 좀 더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잖아요. 제가 선을 하나 쫙 그어보면은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일단은 주가 저점에서 지지선은 어디냐면은 여기고, 4만원이 바닥 지지선이고, 고점은 8만원대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지금 5만 3천원 부근인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뭐 5만 6천원대니까 5만 6,100원이니까 거기서 4천원 수익 날려고 들어간다? 하루에도 그냥 뭐 10% 20% 프리마켓 시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게 급등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만약에 엠노를 갖고 있다면은 어저께 그저께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얼마냐면은 5만 7천원이거든요. 5만 7천원이 돌파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서 5만 7천원부터 6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이렇게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고 엠노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이 지금 3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나 보유하시면은 딱 좋은 종목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21,0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주셨네요. 사실 이분은 좀 소외를 꽤 오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매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드리면 여기 1번 아니면 여기 2번 여기서 사신 건데 1번을 샀으면은 팔았어야겠죠. 이때는 이제 단기 수급이 엄청 붙었을 때니까. 2번에 샀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투자 방식이 또 됩니다. 아니 조정 나오면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조정받잖아요. 제가 이거 화면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올라갔어요.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또 우상향이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실적주들입니다. 근데 테마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이렇게 가요.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출발한 자리가 여기죠. 테마 붙었어요. 올라갑니다. 이 제자리 오는 겁니다. 거의 당연한 이치처럼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손 비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차트까지 좀 오게 되면은 좀 꿈틀꿈틀한 애가 보이죠. 지금 노이즈가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 2019년도에 넥슨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에 무슨 노이즈가 있었냐면 넥슨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기업들이 텐센트라든지 카카오, 넷마블 같은 기업들이 들어왔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나 넷마블은 국내 기업들이지만 텐센트는 이제 중국 기업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중국 기업인데 텐센트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본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이제 국내 게임사들 지분이 많이 있어요. 국내 게임사 대장이라고 하면 크래프톤 있죠. 크래프톤 창업주가 한 15% 들고 있는데 텐센트 14% 정도 들고 있습니다. 창업주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사들에 대한 지분을 텐센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까지도 좀 가져가겠다 이런 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19년도에는 텐센트에서 취소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보성 파워텍 물어보신 분이랑 되게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거 다시 튈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왜냐하면 텐센트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려는 형태들이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실제로 중국 판호 가지고 매출을 크게 일으킨 기업들 대표적인 게 크래프톤이죠. 지분 인수를 미리 해놓았던 겁니다. 넥슨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 중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든지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물론 최근에 이제 완전 최신으로 오면 또 성과가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캐파 자체는 이미 국내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IP 중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게임도 중국 판호가 추가 발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소외돼서 저평가받고 있을 때 인수하려고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겠네요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인수 얘기를 지금은 흔히 말해 떡밥만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될 때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의 확정될 때쯤 해서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은 기간이 또 길어질 수는 있어요. 뭐 이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기간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소외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비중까지 더 추가한다라면 당연하겠지만 기회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로스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굳이 더 사는 것보다는 인수 노이즈가 등장했을 때 21,000원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체크해서 이거 비중 더 사서 그럼 더 해야지라고 보지 마시고 이건 기간 투자로 놓고 나머지 비중은 주도주 영역에서 또 지금처럼 시장 조금 흔들릴 때 싸게 사는 전략을 통해서 실적주들을 타겟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 관점으로 넥슨 게임즈는 본전에 나가는 전략으로 드리고요. 다른 비중은
지금 주도성 띄고 있는 좋은 종목들 많죠. 특히나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도체 바이오가 제일 눈에 띄는데 이쪽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10만 3,2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냥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두산 로보틱스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10%인데요. 네. 10만 3,200원인가. 그런데 제가 더 그냥 한 20%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낮출까 싶어서요. 제가 좀 이제 냉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첫 번째가 네임버 로봇이고요. 두 번째가 그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하이젠 RMN, 그리고 그다음이 그 최근에 최근에 로보티즈. 대부분 공통점이 대기업하고 같이 대기업에 속해 있거나 대기업에 인수됐거나 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부품회사는 하이젠 RMN 같은 경우는 부품회사긴 한데, 그런데 두산그룹 중에서 두산 에너비티, 두산그룹 중에서 안 올라간 기업은 아마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을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실적을 한번 보면은 2023년도 매출액 530억 원이고요. 작년에 468억 원으로 감소가 됐고요. 지금 로봇 시장이 열린다고는 하지만은 계속 투자도 해야 되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계속 내고 있고요. 영업 적자가 2023년도 190억 원, 작년에 400억 원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작년 1분기 때 매출액이 109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53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절반으로 감소가 됐죠. 그리고 영업 손실이 작년 1분기 때 6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매출액도 절반으로 감소가 되고 적자는 배로 늘어났어요. 거의 121억 적자란 말이에요. 그냥 이 종목이 마이너스 50%니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나는 보유를 하게 되면은 나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화 끊어졌나요? 아니요. 네. 저는 그냥 지금 지수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게 지수가 2200포인트부터 2300포인트부터 거의 300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7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지수가 30%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어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점이 637포인트에서 775포인트면은 13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수가 2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럼 내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중심이 아닌 종목에다가 비중을 확대를 한다? 나는 계속 이 시장에서 소외당하겠다고 그쪽으로 더 빨리 가속도가 붙어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냥 두산 로보틱스 손실이 많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괜찮지만은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가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매도를 해버릴까요? 네? 매도 다 없앨까요? 또 없앴다가 또 올라가면 저 원망하실 거죠. 원망은 안 하죠. 그래서 나는 그걸 다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반도체로 또 들어갈까 싶은데 반도체도 잘못 들어가니까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뉴스가 뭐 최근에도 무슨 뭐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적으시니까 지금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셔도 지금은 좀 편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적으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반도체도 뭐 유니셈이고 뭐 사가지고 절반 반토막이고 뭐 그래서 저 주식 아주 막 치다 보기도 싫어 지금. 단타 치다가 옛날에 손실 현대제철도 그 6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반에 반토막 안 있고. 아휴. 아니 운전면허 없는 분한테 스포츠카 주면은 운전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방산주나 조선주 그래 올라가서도 막 그런 데 따라잡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래저래 그래 안 되는 거. 그냥 반도체 종목들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 사셔가지고 예. 10% 정도 목표치 잡고 계시면은 예. 저는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그냥 웬만한 종목 다 사도 한 10% 수익 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에 팔고 나오시고 반도체 종목들 뭐 오늘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도 있을 거고 지난주에도 뭐 DI 같은 종목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뭐 올라갔다가 지금도 매수가 제가 추천가보다도 좀 올라 있는데 그런 종목들 사셔가지고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한 10% 정도 목표 수익 잡으면은 편하게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추천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근데 손절 얼마 되니까 손절을 하라 하더라고. 그래 손절 안 하고 내버렸더니 계속 떨어지고 그냥.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네. 두산 로보틱스는 한 5만 5천원에서 6만 원에서 없애버릴까요? 네. 예. 그냥 이거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연세가 좀 되셨죠? 네네. 70이에요. 계속해서 손실 나시면은요. 예. 그 돈 갖고 그냥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거 음식 드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속도 안 썼고, 예. 여유도 안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145,900원에 10% 인적 분할한다는데 이걸 어찌할까요? 일단 10% 매도하고 10%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분 근데 잘하시는 분인데요? 저 칭찬 먼저 드리고 싶어요. 파마리서치처럼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비슷한 계열 중에 제가 LPL 같은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기업을 잘 들고 홀딩해 나가면서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저는 잘하셨다라는 얘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어요. 그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비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비판을 받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적 분할은 욕 잘 안 해요. 근데 물적 분할하면 욕합니다. 그렇죠? 지금 파마 리서치가 하겠다라는 건 물적 분할이랑 다를 바가 사실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이런 겁니다.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독립 상장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돈으로 키워놨더니 나 이제 따로 다른 회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인적 분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적 분할 이후에 사업회사가 있고 지주사가 있는데 현물 출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적 분할 해놓고 현물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거의 똑같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절차상 차이도 있고 또 신주 인수권도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좀 이야기할 거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방식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급하게 진행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 상법 개정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통과하려고 사실은 좀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형태죠. 그래서 투자하신 분은 잘하셨는데 기업은 지금까지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은 이제 저도 항상 예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넣어 성장하는 기업에 비중을 넣어서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찬양해왔던 좋은 말을 많이 해왔던 파마리서치라는 기업 그리고 제 입도 이제는 이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주 가치를 위해서 해왔던 것처럼 파마리서치가 꾸준히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자, 일단 내용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낙폭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 파마리서치는요,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구조가 무슨 작전주다, 테마주다 이런 게 아니죠. 실제로 리주란이라는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가 정말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정말 잘 팔립니다. 국내에서 당연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고평가라는 형태가 아닙니다. 왜요? 실적이 받침되면서 올라가니까 고평가가 아니죠. 돈은 못 버는데 주가만 올라가면 점점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리스크가 좀 아쉬워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 투자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이거 이렇게 해서 빠질 기회입니다. 왜요? 파마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또 물론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치가 분할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 특히 소비재 쪽에서 가격이 높아서 못 사셨던 분들은 이거 파마리서치 주가가 내려가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신청자분은 10% 매도하고 10% 들고 가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10%는 좀 더 봅시다. 하락은 멈출 거예요. 네, 계속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실적, 외형 성장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마리서치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익이 될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 판단을 했고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파마리서치가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프리미엄 그리고 독보적인 성장성 이런 게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좀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파마리서치 기업에서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 거버넌스에 대한 리스크가 등장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들고 가자라고 보고요. 매도하시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게 신고가 영역까지 그냥 두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50만 원대 초반부 레벨이 되는데 여기까지 보셔도 된다. 근데 매도하실 게 아니고 들고 가야지 하시면은 저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턴어라운드 나오는 기간이 등장할 거고 해당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인드 48,20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CS인드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아마 풍력 관련된 그런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안정적이고 시장 지배력이 높고 다 좋은데 지금 이재명 신정부 정책 수혜는 돼요. 풍력하고 태양광은 좀 더 신정부 정책 수혜가 되는데 원전은 조금 세모고 그런데 어제 그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를 했고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미국 상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반도체 세액 공제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조치 또는 그런 제한 이런 게 나왔고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세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하나솔루션이 급락을 맞았고 CS인드는 그나마 좀 약간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1분기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1분기 매출액이 9천억 원, 작년에 1분기 때 7,300억 원, 적자 134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252억 원.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근데 1분기가 잘 나오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1분기보다 못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 대비했을 때 PER 수준이 퍼가 한 9배 정도, PBR이 1.5. 괜찮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든지 원전 다 이 모든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 아무리 투자를 뭐 확대하고 지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큰 시장이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의 강한 상승은 조금 물음표가 찍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 요번에 다 강하게 반등이 왔다가 지금 5만 원대, 5만 2, 3천 원대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5만 3천 원, 5만 2천 원, 여기도 5만 2천 원. 그리고 저점 부근의 지지 라인은 어디냐면은 여기 4만 5천 원. 4만 5천 원과 5만 3천 원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급락을 맞았는데 그래도 적게 빠진 거는 신정부 정책 수혜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수익 좀 나셨잖아요. 그러면은 5만 한 2천 원 부근 때 대반등 왔을 때 그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24,00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팔아야 될지, 또 팔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라든지, 시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제가 좀 이야기드리기가 편한데, 왜냐면요. 저는 매수하신 분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왜 포스코 DX를 사야 되는가? 또 내가 이걸 왜 들고 가야 되는가? 또는 들고 가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의도가 있어야 제가 그걸 인지를 하고 답변 드리기가 편하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라는 건요, 선택입니다. 뭐냐면, 투자할지 말지의 선택이 아니라, 주식 투자,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보면 한 2,500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뭐, 신규주 다 포함하고요. 뭐, 스펙주도 포함하면 한 2,500개 되는데, 거기서 뭐 살 거냐예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만 원으로 뭘 얼만큼 남을 거냐의 싸움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안 좋다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보기에 안 좋다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애들만 꼽아가지고 걔네들을 가격을 기다리든 또는 차트상 뭐 중요한 자리를 기다리든 자기의 스킬을 토대로 걔네들을 매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략이 되는 거고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2,500개 중에 예를 들어 내가 포트폴리오를 한 10개 정도 가져간다 했을 때 그 10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없습니다. 포스코 DX처럼 누워있는 애들이 한 1,000개는 될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 쏠림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유동성은 제한되어 있어요. 최근에 와서야 유동성이 10조 이상 양 지수가 10조 정도 세팅되게끔 유동성이 풀려 있는 것이지 지난 4월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지수 합쳐서 10조 나오는 유동성 시장이었습니다. 가는 애들만 가요. 소외되는 애들 계속 소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 왜 안 가죠? 소외되어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소외되고 지금도 소외되니까요. 이런 구조의 시장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포스코 DX는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얘네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포스코 계열사들 있죠. 물론 상장 안 된 계열사들, 자회사들까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언제 크게 상승했냐? 안 봐도 2023년입니다. 당시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2차 전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아무 상관없는 기업조차도 2차 전지 신사업 뛰어들겠다 이러면서 막 올라가던 때였어요. 2차 전지 2자만 붙으면 다 날아갈 때죠. 사실 포스코 DX는 여기 관련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제자리로 오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요,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랑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걸 지금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2,500개 중에 내가 한 10개 살 건데 그 중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적 들어가 보면은 아마 최근 변동폭이 아예 없을 거예요. 네. 소폭 성장하긴 했죠. 이거는 아마 제가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계열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나 IT 솔루션을 추가 공급한 거겠죠. 근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주가 퍼포먼스를 앞으로 더 위로 가져가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3조 원이 넘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정도 잡힌다라는 얘기는 이 정도 성장폭, 이 정도 실적폭으로는 지금의 시총도 굉장히 비싼 기업 취급받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아마 앞에 포스코자가 떼 있으면은 시총이 한 반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식시장은 차가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할지언정 투자하는 그 때만큼은 좀 진지하게 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00개에서 저는 10개 간추림이 필요할 때 포스코 DX가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앞으로 포스코 그룹이 더 좋은 강점들을 보여주고 시장의 노이즈화가 되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받아주는 때 그때가 돼서 2차전지는 포스코 DX를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그럴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시점인 거예요. 저는 이거 들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별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냅두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 제자리 올 거거든요. 네, 그때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도성 띄고 있는 종목들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을 때 그쪽에서 가격 메리트 준다면 훨씬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 여기까지 드리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이트룩스 46,000원에 30%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종가가 46,000원 이상에 있어가지고 다행이신데 그냥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소이트룩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리토 정도, 그리고 마음 AI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약간 뭐랄까 좀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그 마음 AI, 소이트룩스 그리고 또 플리토까지 다 기업 탐방 계속 다녀왔고요. 이번에도 소이트룩스가 항상 5월 말이나 그것도 6월 초? 보통 5월 달에 매년 그 코엑스에서 하는 경우 있고요. 회사 전사적인 그런 자기네 회사의 그런 그 제품, 그러니까 AI 모델들을 소개하고, 그런 건데, 소이트룩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해도 저거 GS 있죠, GS. 역삼동에 가면 GS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년에 됐고, 또 재작년에 됐고, 저는 항상 이제 그 기업 II 담당자가 VIP 초대권을 항상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뭐 약간 기념품 같은 거, 사은품 같은 거 주고, 식사 맛있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제가, 또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못 갔는데, 그냥 소이트룩스는 분기 흑자가 전환된 적이 있을 정도로, 또 대표적인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AI 검색 엔진, 그리고 또 자연어 처리,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AI 관련돼서 종목을 선택하라면 저는 현재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소이트룩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적에는 탑픽인데 실적이 그냥 뒷받침되면서 빵빵빵빵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생기는 그런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또 하염없이 하락을 해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매출액을 본다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459억 원이고요. 재작년에 매출액이 30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실이 줄었어요. 2023년도 손실이 93억 원 적자, 작년에 66억 적자. 그런데 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3분기 때 매출액 142억 원에 19억 흑자 전환을 했었고요. 작년에 4분기 때도 매출액 128억 원에 11억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소이트룩스의 성수기는 보통 3분기하고 4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한 5,600억 원. 사실 비싸요. 비싼데 프리미엄을 잔뜩 준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전망을 좋게 본다면은 비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 상승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고 가장 거래량도 많이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자체에서도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그런 자존감도 높고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그리고 또 AI를 그 알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그런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소이투독스는 지금 4만 원이 손절가고요. 4만 원이 손절가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직전 고점에 형성한 게 58,900원이니까 지금 비중이 46,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니까 저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지금 뭐 여기서 좀 수익이 나면 5만 원 이상 되면은 절반 정도 팔았다가 한 4만 3천 원 정도 저점 잡고 그 안에서 당분간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신고가 간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뭐 지금 신정부 정책 수혜도 올라간 측면이 많기 때문에 4만 3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에서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중장기 투자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VM 24,900원에 10%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JVM이라는 종목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종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동화 로봇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약을 만드는 작업, 또 약을 포장하는 작업, 또 약을 분류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로봇,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직접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설명만 들으면 그게 뭐 성장성이 있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꽤나 잘 되고 있어요. 네, 특히 국내 점유율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대주주가 한미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유통망을 한미가 쥐고 있는 유통망 그대로 씁니다. 거래처들을. 그렇다 보니까 솔루션이 지금 잘 나온 것들을 자회사가 유통자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량도 괜찮게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진출을 25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캐파가 좀 더 커질 걸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펼쳐놓은 판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솔루션의 품질이 꽤나 괜찮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 시장에서는 지금 좀 조용해요. JVM 그다지 관심 없거든요. 근데 바이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얘가 괜찮겠는데가 바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어차피 이런 바이오 관련, 병원 관련, 약국 관련 솔루션들은 판로를 얼만큼 잡고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왜? 바이오 종목들 자체가 완전 주도성 뛰고 있고 조선방산 원전이나 피부 미용 화장품 이쪽처럼 막 위로 쏘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출발은 지금 비만 치료제가 끊었죠. 네, 메세라랑 같이 개발하는 D&D 파마텍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뭐 물론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관련된 비만 치료제 모멘텀 받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움직임은 좋은 형태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ADC, 다중항체가들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랠리를 만들어준다라면 바이오 상승기가 앞으로 도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금리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하를 쭉쭉쭉 하고 있는데 미국은 동결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주가 퍼포먼스의 상승폭이 상당히 큰 시점에서 코스닥 랠리 나오려면 어차피 바이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점에 JVM도 가치 포텐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기간 투자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목표가 바로 드려볼게요. 이거는 33,000원 레벨 있죠. 여기까지는 기간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봅시다. 저는 한 1년 정도 내외로 투자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바로 이어질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매수가 부근이기도 하고 등락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실 수 있는데 빠지면 더 사야지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갔다가 이제 상승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상승이 시작하면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좀 그랬을 때 수익을 노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니가캠바이오 122,700원에 10% 매수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최근에 바이오 3대장이 아이트오젠, 그 다음에 니가캠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4대장, 5대장까지 간다면 일단은 4대장이 펩트론이고, 그리고 5대장이 최근에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D&D 파마텍하고 뭐 또 그런 종목,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인데, 그냥 아이토젠, 니가캔바이오, ABL바이오는 그냥 믿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세계 빅파마가 인정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보유를 하신다고. 아이토젠도 지금 6개월 동안 그냥 보유하시는데 수익 났습니까? 안 났어요. 니가캔바이오도 똑같아요. ADC 관련돼 가지고 추가 뭐 기술 이전 계약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한 방이거든요. 그냥 한 15%, 20% 한 방이고 또 세론 나오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거를 이 시간을 왜 낭비를 할까, 허비를 할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점은 9만 원이고 고점은 14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청자께서는 지금 12만 2,700원이니까 딱 요 위치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저항을 받고 여기서 떨어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두 번, 여기서는 도망 나왔어야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금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니가캔바이오 같은 경우 단기 매매를 병행만 하면서 가자. 내가 매수 가격이 12만 2,700원이라도 12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주가가 좀 약한 것 같다면은 10% 비중에서 5%를 팔아놓고 기다려보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도 대응하면 되는 거고 55% 갖고 있으니까 빠지면은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해갖고 평균 매수 단가 낮춰놓고 또 12만 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또 올라오면 또 하루 이틀 고 12만 원에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12만 원과 10만 5천 원 사이에서 단기 매매를 병행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좀 이야기 드렸던 야인시대 히든카드 종목들의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설비였죠. 효성중공업 여러분들께 조정권에서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신고가 랠리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정 시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걸로 하시도록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끌고 가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 목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 저는 90만 원 이야기 드리고요. 이거 풀홀딩 하지 마세요. 시장 꺾이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의 목표가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자, 두 번째는 HMM입니다. 지금 전쟁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사실상 전쟁 노이즈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좀 혼내주고 있는 구조인데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무기 기술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형태 중에 가장 큰 걸 보면 세계의 경제를 좀 흔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를 흔드는 거고 또 하나 운임료를 흔드는 거겠죠. 당연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겁니다. 물론 봉쇄를 한다라면 저는 그때부터 유가가 좀 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증시는 조정받게 될 건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조정은 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에 대한 기회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오늘 녹화해 두었으니까 유튜브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다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HMM 같은 기업은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가격대가 22,000원이거든요. 사실 엄청 쌉니다. 네, 지금 이 HMM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퍼포먼스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싸요. 이게 왜 이렇게 싸냐면 주인 없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도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까지 기대한다라면 저는 장기 레이스로 놓고 지금도 모아가도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28,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심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반도체가 시장은 조금 어지러웠었는데 반도체는 되게 좋았죠. 그중에서도 기판이나 유리기판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대표적으로 심택입니다. 실제로 심택은 이 조정권에서 매수 기회를 정말 많이 줬어요.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럴 때 반도체 제가 데이터 좋은 애들은 안 튀는데 주가는 안 튀는데 데이터는 계속 위로 찍힌다는 애들 많았죠. 오늘 여러분 뉴스 보니까 어땠어요? 반도체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오면 이제 또 고가에서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구조 속에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면 되게 싼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드린 거고 반도체는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발대들은 위에 좀 떠있죠. 뭐 리노고공업이나 기판주들이나 뭐 심텍 같은 애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애들 좀 위에 떠있는데 그 밑에 딴 후발주자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공존되어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목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목표가는 28,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51입니다. 네, 사실 이건 좀 얻어 걸렸어요. 제 S51은 중장기 레이스로 좀 보셔도 될 만큼 싸다 얘기 드렸는데, 이게 전직 노이즈가 불거지니까 정유사들이 좀 영래깅 효과 때문에 마진율이 좀 깎여 있었는데, 이 유가 올라가 주니까 이게 웬 떡이 하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런 노이즈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유가였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70대인데 이것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51 같은 종목들은 더 보셔도 되고, 없는 분들도 지금 조정권에서 담아가도 된다. 다만 얘는 좀 레이스 자체가 길다. 시총도 크고, 움직임이 좀 둔해요. 최근에 전쟁 노이즈 때문에 빨리 간 거니까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서 올라가서 팔아야지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목표가는 7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가져온 종목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히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긍정 코멘트는 제가 3월부터 열심히 드렸었는데 사실 반도체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때입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5월 수출 데이터 확정치 올라왔습니다. 반도체가 제일 좋았죠. 좀 꺾인 쪽도 많았었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레거시도 좋고 HBM도 좋고 전반적으로 소부장도 좋았던 구조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게 이제 숫자로 찍히는 게 다음 분기면은 보여지겠구나 정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으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 종목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이 많죠.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일정상 올해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종목을 가져왔다는 얘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SKC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KC 동박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동박 업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동박 가지고 SKC 매매하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근데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를 많이 강하게 보여줬던 건 유리기판입니다. 결국 기판 산업 또한 과거에 있었던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라든지 지금 데이터 센터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리스크들은 결국엔 똑같죠.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전력 어떻게 공급할래, 열 어떻게 관리하는데 기판 또한 이 열한테 얼마나 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종목들은 실제로 상용화가 되었음에도 양산이 불가능하지 상용화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비용이 비싼 이유로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형태가 있는데 이 기술 개발을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열심히 하고 있죠.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가장 가시권대의 유리기판이 상용화될 기업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거는 SKC라는 겁니다. 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HBM 독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라면 기판이 엔비디아 향으로 쓰일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로 가능성이 제일 높죠. 게다가 덧붙여서 상용화에 대한 일정도 제일 가까운 게 SKC입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데 저는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바닥에서 오늘 꿈틀하면서 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노이즈가 있으니까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방향대로 결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너무 좋죠. 싸고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이거 단기 목표가예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좀 짧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반도체, AI 반도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제가 제일 국내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인데 뭐 지금 26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오라클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게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 1, 2년 계속 실적 전망도 좋게 제시를 했고요. 그 국내에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SK그룹하고 아마존하고 또 AI 반도체 AI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 나왔고 카카오그룹도 나왔고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데요. 카카오그룹이 경기도 남양주시에다가 그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고 좀 뉴스 나왔고 SK그룹하고 아마존은 울산 쪽에 경상도 울산 쪽에 설립한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그 확대 추진 그런 제안이 나왔고 최근에 DDR4라든지 DDR5 가격이 상승세에 지속되고 있고 좀 이게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에 의해서 좀 지금 국내 소부장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또 네거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그런 실적 전망이 작년보다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 조금 호전될 것 같고 내년은 아직 물음표가 찍히지만은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한 6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뭐 동진세미캠,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인데 뭐 이수페타시스 많이 올랐으니까 이 중에서 일단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인 동진세미캠을 오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반도체 EUV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거래처가 이제 여러 가지 다각화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는 측면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OLED 재료 기술을 독일의 머크에다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올해 2025년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I 수준이 한 10배 정도 이하로 저평가 메리트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동진세미캠 그런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동진세미캠. 오늘도 뭐 한 3% 정도 오르면서 지수가 약간 막판에 대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다. 근데 주가 보시면은 진짜 좀 처절하지 않습니까? 처절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뭔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잖아요. 상승할지 말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일단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다중 그런 바닥 저점의 형태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한 35,000원 정도.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의 위치를 살짝 그런 상향되는 위치가 35,000원이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또 DI로 네. 좋은 종목 주셔가지고 또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또 지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운영령님 오늘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오늘 11시 15분에요. 11시 15분에 상법 개정 수혜하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AI 성장 수혜주 딱 2개 섹터만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11시 15분에 딱 30분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또 지주사 그리고 저 PBI주 AI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오늘 설명을 유튜브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에서 공개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매주 월수금 공개방송 김근우의 근본투자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4시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금 비중 굉장히 높였다는 내용으로 공개방송 드렸다라면 지금부터 써야 되는 곳 어디를 타겟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요일 팀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